와, 요즘 2차 전지 주가 보셨어요? 정말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네요.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이거 진짜 바닥 짚고 올라가는 건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시원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넉 달 동안 그렇게 사람 속을 썩이더니 단 이틀 만에 V자로 확 솟구쳤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면 투자자들은 아니 대체 뭐지? 하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죠. 이 반등, 드디어 온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마는 착시 현상일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 반등의 비밀은 산업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바로 가격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장은 차갑습니다. 이번 급등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게 빠졌다, 너무 싸다 이 공감대가 딱 형성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알던 그 좋았던 시절, 그 성장 공식이 왜 이제는 먹히지 않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김현수 연구위원님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의 본진인 전기차 시장이 공격받고 있다. 우리의 본진,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2차 전지 주가를 하늘로 쏘아올렸던 바로 그 심장부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자, 그럼 그 균열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예전 같지 않고요. GM 같은 큰 회사들도 생산 계획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대규모 계약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죠. 심지어 내년에는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 거란 전망까지 나와요. 한마디로 성장 엔진의 잠시 시동이 꺼진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거죠. 자, 옛날 공식이 더는 안 통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투자 전략 완전히 리셋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예전엔 어땠어요? 전기차는 무조건 성장한다. 그러니까 그냥 사서 묻어두자. 바이 앤 홀드였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철저하게 가치,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바닥이다 싶으면 사고,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파는 거죠. 목표 수익률도 막 몇 배씩 먹는 게 아니라 30%, 40% 이렇게 딱 정해놓고 움직이는 훨씬 더 냉정한 트레이딩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을 김현수 연구위원님이 또 한 번 정말 절묘하게 비유하셨어요. 이건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총공세가 아니라 그냥 작은 전투다. 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죠. 모든 걸 걸고 돌격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만 골라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순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뭘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핵심 숫자, 바로 30%입니다.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사면 최소 30%는 먹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 즉 가치 평가에 기반한 매매 전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좋은 뉴스가 터졌다고 사고 나쁜 뉴스 나왔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처럼 정해놓은 가격대에 오면 사고 목표 가격에 오면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시총이 80조 원 근처까지 왔다? 그럼 이건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제 슬슬 살 때가 됐구나 하는 거의 약속된 신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전기차라는 메인 스토리는 좀 김이 빠졌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 ESS 배터리 시장은요, 이 그래프 보세요. 거의 뭐 중국의 동모대였어요. 95%. 이건 뭐 그냥 중국이 다 해먹는 시장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변수 때문이죠. 미국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딱 지정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 우리 국가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곳에 경쟁 나라인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논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에 IRA 법안으로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만든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엄청나게 밀어주니까 순식간에 중국이라는 거인이 없는 오직 한국 기업들을 위한 아주 달콤한 보호시장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또 수익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보세요. 미국 보조금이 킬로와트아워당 35달러로 전기차나 ESS나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랑 같이 만든 거라 보조금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ESS는 우리 배터리 회사가 100%다 가져갑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익이 훨씬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물론 ESS가 전기차 매출 부진을 전부 다 만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사의 이익, 마진을 개선하는 데는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실적은 좀 별로고 ESS라는 틈새 시장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왜 2차 전지 기업들 주가는 여전히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섹터가 꾸고 있는 아주 거대한 장기적인 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꿈의 이름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인공지능이죠. 자율주행체가 도로를 막 누비고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도 들어와서 일을 하는 세상. 매년 CS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보면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당 로봇이 4에서 5대씩 필요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로봇과 자동차의 심장은 결국 뭘까요? 바로 배터리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피지컬 AI라는 엄청난 꿈이 지금 당장 회사에 돈을 벌어다주는 성장 엔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지금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 회사는 미래가 있으니 이 정도 비싼 가격은 인정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명분이 되어주는 겁니다. 일종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백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싹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투자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공식은 이 3단계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장주가 역사적인 저점,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둘째, 들어갈 땐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30%만 먹고 나오겠다처럼 명확한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한다. 사서 묻어두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통합니다. 2차 전지 시장,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 이 새로운 룰에 맞춰서 업데이트 되셨습니까?